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제일 많이 학생들한테 받는 질문은 그 레드닷 상타는 비법에 대한 질문을 무지하게 많이. 어떤 친구는 똑똑해가지고 그 자기가 출품한 거를 저한테 파일을 보내줘요. 이렇게. 심사로 갔는데 딱 그게 눈에 띄더라고. 상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탔어. 왜 그러냐면 그 컨셉은 내가 다 이해를 한 컨셉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컨셉 같은 경우는 상을 타는 거랑 못 타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심사위원이 그 컨셉을 이해했느냐 못 했느냐예요. 하나를 이해하는데 한 1분 정도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 되게 제목을 어떻게 쓰죠? 아주 되게 팬시한 단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 자기만의 단어를 써. 그럼 그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심사위원은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은 저기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해를 못해. 그러면 컨셉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컨셉을 내실 때에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줘야 상 탈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요. 그 대신에 첫 페이지에는 좀 멋있는 그래픽으로 탁 시각적으로 길을 죽이고 딱 보는 순간에 이런 거구나. 거의 70%는 상을 탔다라고 봐도 돼요. 그 선생님이 많은 총괄 디렉팅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노하우. 노하우. 이거 되게 지금 어려운 건데 오늘 질문이 정말 세네, 이게. 총괄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뭘까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70년대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교수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우리 학생들 제가 밥 많이 사주고 그럼 학생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뭘까요? 제가 가르친 내용이 기억에 남을까요? 저한테 얻어먹은 짜장면이 기억에 남을까요? 짜장면이 기억에 남죠. 그렇게만 해도 이건 거의 성공.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려면 많이 베풀어야 돼. 꼭 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시간,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거냐. 내가 못 도와주면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티핑 포인트라는 책을 본 사람. 이 책은 트렌드를 연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 티핑이라는 게 뭐냐면 조그마한 일이 이게 트렌드가 되는 거를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될 때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수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소수. 똑똑한 몇 명이 필요하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커넥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넥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마당발. 요 총괄 같은 걸 하려면은 마당발 역할을 많이 해야 돼. 일단 커넥터가 되라. 또, 그 레드닷 심사위원 하실 때 이제 정말 어떻게 봐도 두 작품이 멋있다고 하면 어떤 작품을 고르는 위주? 뭐 두 개가 다 좋으면 다 뽑아야지. 다 뽑아. 이게 개수가 제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오면 좀 많이 뽑고. 그래서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비주얼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학교 아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감성적인 공감이 아니라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좋은 디자인이 왜 좋은지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스킬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스킬을 하면 되는데 나는 스킬보다 요 디자인을 설명을 잘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매니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죠. 남이 해놓은 좋은 디자인을 저쪽 사람한테 설명을 잘하면 조직에서 누가 더 출세할까요?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스킬도 좋지만 이 좋은 결과물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럼 그게 쌓이면 엄청난 그 내공이 될 겁니다.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일에 재능 있는 친구들이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할지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경영 이러면
말이 멋있죠. 디자인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이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거에 제일 첫 번째는 디자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 내에서 관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 기업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사업을 할 때는 요 디자인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이냐. 그래서 덴마크의 디자인 센터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거를 보면 디자인 사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면 맨 밑에는 아예 디자인이 없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스타일링이라고 보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프로세스라고 보는 단계가 있고 맨 위에 가면 디자인은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보는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스타일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일부 프로세스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요 이노베이션.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을 수단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볼 수 있는 범위가 커지겠죠. 스타일링 여러분들 개원해서 다니는 걸로 충분합니다. 프로세스 책을 많이 봐야 돼.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읽어야 될 책들이 훨씬 많아져.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많이 읽어라. 인간공학적으로, 본질적으로 디자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디자인의 가치가 뭘까요? 어떤 디자인을 딱 보면 처음부터 사용을 할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눈을 딱 보고 디자인을 판단을 할까요? 딱 보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볼까? 색상, 쉐입, 그다음에 만지면 소재, 그다음에 자세히 보면 그 마무리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결정이 나요. 그러면 좋은 디자인, 보기 좋은 거를 보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좋은 디자인이 갖고 있는 가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준다. 이거를 좀 더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과정에서의 즐거움, 그 결과에서의 기쁨을 주는 것이 디자인의 가치다. 이렇게. 여기 아까 받았잖아, 다. 여기. 그런 기쁨을 느꼈던 디자인 중에서 좀 제일 기억에 남는 디자인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제일 애플 제품을 좋아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러 가면 올해 애플은 뭘 냈을까가 되게 기대스럽고 그런데 이제 그 호주에 오스트레일리아에 블랙 매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블랙 매직. 이게 이제 오디오 영상 쪽에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방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제품이 3만 불이다 그러면 여기는 한 2,000불?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을 낮춰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디자인과 이 마무리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래서 레드닷의 팀 오브 더 이어를 했던 팀인데 이제 우리 팀에서 심사할 때마다 꼭 처음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올해 블랙 매직은 뭘 냈어요? 뭘 냈느냐? 그걸 물어봐. 블랙 매직 열심히 검색.